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준비한 영상은 제약바이오 2기업 차세대 항암 신약 미국 FDA 승인 3월 세계 1위 됩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개화를 준비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AI 신약 관련된 기업들 어떤 기업이 있는지 최근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실 점이 하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신약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서 AI 뭐 반도체다, 뭐 로봇이다, 요쪽으로 좀 많이 시장에 흐름이 넘어갔었는데요. 이제 드디어 성과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목해 볼 만한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해당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인공지능은 신약 개발의 약물 후보 물질 식별과 임상 시험 설계 과정 등에서 활용되며 개발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과거부터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하고 비용을 단축할 수 있다는 얘기는요. 이렇게 되면은 뭐 비용만 감소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원래 이 비용 때문에 개발하지 못했던 과거에 좀 애매한데 이라고 하면서 좀 남겨 놓았었던 후보 물질들까지도 전부 다 임상 실험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많은 시도가 본격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늘어날지 아직까지는 통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2025년도 이번 연도부터 아마 임상 실험을 신청하는 기업들 자체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숫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새로운 시도가 많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새로운 물질들도 항암 신약들도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특히나 기존에 좀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항암 신약 관련된 기술들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항암 신약들을 많이 내놓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없던 기업들이 만들기보다는 있던 기업들이 더 활용도가 높은 신약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기반 홍콩 바이오 기업은 후보 물질 도출까지 46일, 임상 실험 진입까지 30개월이 소요됐다고 밝혔는데요. 최근에 내놓은 이제 신약이죠. 굉장히 빠르죠. 후보 물질을 찾는 것 자체도 굉장히 빠르고요. 30개월 소요됐다. 요것도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빠른 속도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I 신약 개발 시장은 2023년도 9억 달러 규모에서 2028년도 48억 달러로 연평균 40% 성장할 전망입니다. 엄청나죠? 고속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커져나갈 수 있는 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서 그렇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에서 AI를 사용하는다? 사실상 뒤처지는 기업이라고 보실 만큼 필수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해당 기업과 지금 현재 인실리코, 메디슨과 미국 리커전 등이 AI를 활용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 임상 이상에 진입한 성과를 보여줬는데요. 임상 이상까지 진입하는 성과는 뭐냐면 일상에서 이상, 1상, 2상, 3상이 좀 다릅니다. 일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해당 물질 자체가 이제 일단 어떤 효과를 내는지 이런 부분이고요.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뭐 동물 투약을 시켜 보면서 문제가 없는지 체크해 보고요. 뭐 3상들 사람한테 적용해 보고 4상 넘어가서 뭐 4상은 마지막 단계만 확인하고 결국에는 신약으로 출시가 되는 건데 일단 임상 이상부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정말 이게 물질이 얼마나 효과가 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동물 실험이 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신약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AI 신약으로 만들어낸 것들이 의미가 있다. 정말 좋은 신약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없는 걸 있게 만들 수는 없지만 이미 잘하고 있는 신약 개발사들이 조금 더 속도를 붙이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AI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특정 단계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앞서 말씀드렸죠. 야, 없는 기업이 뭘 아무것도 없는 기업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 잘하던 기업이 원래 한 6개월 걸릴 거 3개월로 줄인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임상실험 및 임상실험 설계 및 약물 후보 식별에 주로 사용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후보 물질을 많이 뽑아내기 위해서 한번 이거 실험해 볼 만한 물질인데라는 걸 찾아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다양한 기업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신약을 후보 물질을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역시나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는 기업이 유리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AI 활용으로 신약 개발 비용은 10분의 1, 시간은 3분의 1 수준으로 단축되었으며 성공률도 산업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원래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임상 실험을 거의 웬만한 이제 원래 이제 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도 네,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비용이 부담돼서 하지 못했던 후보 물질들까지도 이번에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초기에 임상 실험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이렇게 빠르게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데 특히나 엔비디아까지도 시장에 진입한다는 소식이 돌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AI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설명드렸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하고요. 엔비디아하고 협업하는 겁니다. 엔비디아하고 제약바이오 기업하고 엔비디아는 정확히 뭘 해주는 거냐면 플랫폼을 진행해 주는 거예요. 플랫폼. 너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우리한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 넣으면 신약 후보 물질부터 시작해서 임상 실험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줄여줄 거야, 도와줄 거야, 라고 좀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엔비디아는 제약바이오 지금 이제 기술들을 일부 또 얻을 수도 있겠죠. 경험을 좀 많이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신약 개발에 대한 데이터도 얻을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의료 산업이 인공지능과 결합해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엔비디아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통해서 헬스케어 업체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가속기와 AI 개약, 개발 플랫폼, 바이오 니모를 통해서 단백질 디자인 툴을 추가하고 AI를 활용한 단백질 기반 치료제 개발에 가속화하고 있다. 진짜 해당 방식은 누가 가장 먼저 썼던 방식이죠? 바로 구글에서 먼저 만든 방식이죠. 구글에서 그 노벨상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죠? AI를 통해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현재 이런 플랫폼을 만들었었는데 해당 이제 오픈 소스로 일부 많이 공개했습니다. 그 공개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단백질 기반 치료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AI는 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의료 노동력 부족 문제도 해결하는 데도 활용되며 수술용 로봇 등 물리적인 AI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앞으로는 엔비디아가 제약바이오 의료 시장에도 뛰어들 거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이 좀 되죠. 엔비디아 CEO 젠승왕은 AI를 활용한 로봇 기술이 의료 산업에 적용되면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에 로봇에서 투자한다 말해놨죠. AI와 헬스케어의 결합은 단순한 개념에서 벗어나 실제 불치병 등 난제를 해결할 도구로 발전하고 있다. 2023년도 글로벌 의료 시장 규모는 266억 달러로 1년 만에 38.5% 성장했으며 아까 전에 보셨던 신약 시장하고 비슷하게 성장폭이 크죠. 2034년에는 6,138억 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신약 개발도 신약 개발이지만 의료 부분에도 영향을 많이 끼칠 것이라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됩니다. AI 없이 신약을 개발하는 것은 이제 상상하기 어려운 단계다.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필수입니다. 단계에 이르렀으며 의료용 로봇 발전이 의료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AI가 의료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신약 개발, 진단, 치료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인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라는 식으로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의료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예상하는 목표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의문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데이터 센터, GPU 잘 만드는 엔비디아가
신약 개발, 로봇, 뭐 그리고 최근에는 AI PC 각 가정에 있는 컴퓨터까지 AI로 좀 바꿔내겠다고 하면서 시장 진출을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드는 의문입니다. 왜 이렇게 뭐 문어발식으로 좀 확장하지? 예, 좀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원래 기존에 잘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사업 집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다른 데까지 손을 뻗치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의 주력 사업이었던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되고 있죠? 자체 AI 반도체로 대체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자체 AI 반도체들, 뭐 구글이라든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아마존이라든가 자체 AI 반도체를 통해서 생산을 하겠다. TSMC를 통해서 설계해서 생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설계는 직접 하고요. 생산 자체를 TSMC에게 맡기는 방식이죠. 좀 힘든 경우에는 ARM한테 설계를 함께 도와달라고 하면서 자체 AI 반도체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그만큼 비싸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엔비디아한테 의지했다가는 엔비디아가 슈퍼갑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속에서 지금 이제 엔비디아를 견제하고자 자체 AI 반도체 칩을 만드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당장에는 얼마 양이 되지 않고 아직 이번 연도 내년도까지는 엔비디아 매출이 무난하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2026년도, 7년도, 8년도 넘어가면 갈수록 자체 AI 반도체가 많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뭐 90%가 넘는 엄청난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거의 권력을 좀 현재 국가도 뭐 대놓고 뭐라고 못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인데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가 결국에는 지금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고 해야겠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플랫폼 기업으로 바뀌는 겁니다. 플랫폼 기업의 대표적인 주자 누구죠? 애플. 한 번에 생태계에 접속하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놨죠. 구글도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입니다. 플랫폼을 하나 구축해 놓고 소비자들한테 익숙하게 만들어져 놓으면 사람들은 쉽게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이 플랫폼의 이 입지,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톡이죠. 카카오톡보다 더 좋은 SNS 많이 나왔습니다. 후속으로. 근데 초기 시장을 잡아버린 지금 이제 카카오톡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다양한 시도, 특히나 네이버가 많이 시도했는데 오히려 뭐 일본의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동남아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특히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확실히 자신의 입지가 굉장히 높을 때 자신 기업의 플랫폼 기업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엔비디아는 판단했고 그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PC, 로봇, 신약 그리고 의료까지 여기 추가적으로 의료 시장까지 뻗쳐나가려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성장세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긴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이런 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거 저거 한다 굉장히 말이 많죠. 그죠?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도 뭐 새 시대적 기회다, 과대평가다라는 아직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런 새로운 신사업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나 이 시장에서 그나마 해볼 만한 쪽이 저는 신약 시장이라고 봐요. 신약 시장이 그나마 좀 해볼 만합니다.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쉽지 않고 AI PC 정도는 좀 비벼볼 만할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독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신약 부분에서 그나마 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현재 보고 있는데요. 경쟁자가 이제 구글이라는 회사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엔비디아가 확실히 GPU를 꽉 잡고 이미 오픈 소스를 어느 정도 구글에게서 어느 정도 힌트를 받아갔기 때문에 신약 기술을 따라가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지금 이제 빅 파마 기업들이 연속해서 계약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현재 시장 확대 의지가 굉장히 강력한 지금 현재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더욱더 이 관련된 이야기들 주목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시기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좀 현재 보여지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월 18일 GTC 3월 18일 날짜로 우리 GTC가 열리게 됩니다. 원래 여기서 양자 이야기 많이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여기서 양자 이야기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엔비디아가 어떻게 매출 실적을 낼 것인지에 대해서 증명을 많이 해가야 되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신약 관련된 이야기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전부 다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이 세 가지 키워드에서 시장을 확대한다는 이야기 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금리 인하입니다. 인하. 이제 슬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부과가 되면서 미국의 GDP 성장률도 좀 꺾일 거라는 전망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자체가 한번 무너진다는 얘기인데요. 경제가 한번 이번 연도에 흔들리고 나면 우리가 드디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고점에서 굉장히 높은 금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보통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돈을 이제 워낙에 비용 지출이 많아가지고 금리에 굉장히 예민한 편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예민한 금리의 상태에서 금리가 좀 내려가는 추세를 보여주면 보통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기계 산업도 많은 투자가 일어나지만 제약바이오 산업도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거든요. 그래서 작년 9월 달에도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 전 이번 연도 안에 다시 한번 돌아오기 시작하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가 되니까 잘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을 만한 국내 기업들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서 투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종목 준비했는데요. AI 의료 관련된 기업하고 AI 항암 신약 관련된 기업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딥노이드라는 기업입니다. 딥노이드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공공의료 혁신을 추진하며 의료 AI 기술과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AI 응급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서 응급 환자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신속한 진단을 지원합니다. 현재 마산의료원, 순천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등 주요 의료기관에서 그 의료공익의 기관과 보건소에서 AI 솔루션이 도입됐습니다. 특히나 이런 데들이 지역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의료 종사자들 이제 좀 그 의사분들이 파업이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응급 환자분들께서 돌아가신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서 기회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처음에는 좀 미약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워낙에 잘 돼 있다 보니까 저는 데이터를 모으는데 굉장히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 나이대에서 다양한 지금 현재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 현재 많은 데이터로서 저장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물론 뭐 개인 정보는 잘 보호된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처리가 잘 돼서. 데이터화돼서 이런 것들이 쌓여 나가기 시작하면 이게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요. 다른 것 말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지금 DNA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장이거든요. 이렇게 시장에서 빠르게 진출을 통해서 데이터를 많이 모아가고 있는 기업들 앞으로도 많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계속해서 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볼게요. 김태규 딥노이드 전문은 AI 기반 정밀 의료 솔루션을 통해서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딥노이드는 공공의료기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며 2025년에는 M4CXR과 지금 현재 지금 딥노이드 이제 프로그램 그 시스템 여인 것 같아요. 이제 지금 현재 상품이죠. 상용화 및 확대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 글로벌 의료 AI 시장은 2023년도 158억 달러에서 2030년도 1,817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며 국내 시장도 연평균 50%를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예상치에 따라 좀 전망이 좀 갈립니다만은 못해도 한 30%에서 많은 50% 정도 성장한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죠. 확실한 거는 고속 성장한다는 거 하나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뭐 흉부 엑스레이도 현재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더욱더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뷰노하고 루닛 이외에 딥노이드라는 기업도 있다라는 거, 데이터를 지금 모으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목해볼 만한 항암신약 관련된 기업은 신테카바이오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항상 주목받는 기업인데요. 중장기 투자하기에는 실적 자체가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신약 개발할 때마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항상 같이 주목받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루다큐어와 AI 항암물질 발굴 계약이라는 거 보이시죠? 이런 기업들이 다양한 임상 실험을 좀 진행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AI 해외에서 뭐 AI 신약들 막 나오고 임상 실험 들어간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된 주가가 움직일 때 우리나라에서 사실 바로바로 결과가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신약의 임상 실험에 함께 도정 안 한다는 것만으로도 주목받으면서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이니까 꼭 관심 넣어 두시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워낙에 현재 저가 구간에 있는 기업이라서요. 조금 더 이슈만 나와주면은 추론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도 GTC 이슈와 함께 엔비디아 이슈 그리고 구글의 일부 신약 개발에 대한 이슈 또 있거든요. 주목되면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 반등 상승세가 있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다만 이 해당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이번 연내 정도에 청산한다라는 생각으로 공략하시는 걸 권장해 드려요. 실적이 막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니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AI 신약 관련된 이야기를 또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신약 자체가 항상 지금 당장은 관심 없어 보여도 나중에 수만 매를 도면서 하나씩 하나씩 급등할 종목이기 때문에 미리 당장에 사지 않아도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대기하시면은 다음 또 타이밍이 됐을 때 놓치지 않고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 설명드렸고요. 난 추가적인 더 많은 종목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제가 마음먹고 준비한 자료집들이 있는데요. 제가 기존에 뭐 반도체 AI 챗봇이라든가 뭐 이런 요런 자료집이라든가 아니면 AI 로봇, AI 2000지 자료집이라든가 다양한 자료집들을 무료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까지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 놓은 자료집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자료집이 뭐냐면 바로 유리기판 그리고 액침 냉각 자료집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얻어가시면 돼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100%다 무료니까요. 걱정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 바로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은 앱 스토어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 나오거든요. 접속하셔서 설치 버튼 누르시고 무료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은 해당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나오고요. 접속하시면은 무료 회원 가입하시고 급등 추천주에 접속하셔서 이렇게 로그인하시면은 공직을 두 번째쯤에 파일 다운로드 있습니다. 클릭하시면은 모든 무료 자료집 올려놨고요. 유리기판, 액심 냉각 자료집도 또 올려놨으니까 꼭 다운로드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요거까지 받아가시고요. 그 이외에 간단하게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차트가 예쁜 종목들 매일매일 드리고 있고요. 장전 시황을 통해서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와 국내 주식들 오늘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도 쭉 정리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급등 포착 자료를 통해서 장이 끝나고 가장 강력하게 상승했었던 테마들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들 100% 무료로 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원 가입하시면은 보통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원 가입하면 뭐 스팸 문자, 스팸 전화 온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깔끔하고 안전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처음에 그 접속하시자마자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로그인하고 나오거든요. 왼쪽 하단에 회원 가입 버튼 클릭하시고 접속하시면 간편 로그인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에요. 만약 그리고 아이디 이거 할 줄 몰라서 이제 아이디 만든다 하셔도 이용약관 동의하고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핸드폰 적는 칸이 없습니다. 100% 이제 여러분들 개인정보 최대한 없게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만 있어도 가입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네이버 아이디 @com 비밀번호 작성하시고 성함은 아무거나 작성하시면 됩니다. 로그인하시면 아이디 만드시면 로그인하시면 되겠죠. 각자 사용하시면 네이버 아이디 이렇게만 하시면 이용할 수 있으시니까요. 걱정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거 100% 무료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걱정하시는 분들까지도 있어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주식시장에서 제가 개인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차피 해야 되는 것들인데 좀 더 보기 좋게 올려드릴 뿐이에요. 여러분들께 걱정 마시고 이용할 수 있게 그냥 올려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시간 좀 단축하고 싶다. 여기에 올려드린 정보는 사실 하나도 모르면 안 되는 정보예요. 무조건 아셔야 되는 필수 정보들만 올려놓은 겁니다. 이것도 모르면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겠다고 도전한다? 사실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필수적인 정보들 싹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매일매일 접속하셔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공부하시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영상에 또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